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인물 바로 일본 문학계의 천재이자 또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작가 미시마 유키오입니다. 이 사람 정말 평생을 아름다움과 죽음 이 두 단어에 거의 집착하다시피 했거든요. 과연 그의 작품 속에 담긴 그 극단적인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빠져보시죠. 자,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70년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정말 유명한 소설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도쿄에 있는 자위대 주둔지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발코니에 서서 밑에 있는 군인들을 향해 아주 열정적으로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자, 다시 군대를 일으키자,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의 외침에 돌아온 건 뭘까요? 차가운 침묵, 그리고 야유 뿐이었습니다. 진짜 허무하죠?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일본의 전통 방식, 바로 할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네, 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미시마 유키오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걸까요? 그의 작품들을 쭉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움은 구원이 아니라 파괴의 이유가 될까 하는 거죠. 오늘 그의 대표작 두 편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단편 소설 우국입니다. 제목 그대로 나라를 걱정한다는 뜻인데요. 이 소설을 보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충성심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말을 낳을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요, 1936년에 실제로 있었던 236 사건이라는 쿠데타 시도 직후입니다. 젊은 장교들이 썩어빠진 정치를 갈아엎자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군 수뇌부가 살아남은 다른 장교들한테 너희들 동료였던 반란군을 직접 공격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주인공 신지중이가 완전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에 따르자니 어제까지 함께했던 동료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배신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명령을 거부하면 평생 신령으로 삼았던 황제와 군을 배신하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쪽으로 가도 절벽, 저쪽으로 가도 절벽인 완벽한 막다른 길에 선 거죠. 자,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 레이코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에게 이 자결이라는 게 그냥 도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신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한치의 타협도 없이 완성시키는 가장 순수하고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소설은 이 부부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데요. 작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사랑이었다. 그것은 죽음으로 가득 찬 사랑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랑과 충성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실보다 이상적인 죽음의 모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네, 우국이 이상을 지키기 위한 죽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볼 미시마의 또 다른 대표작 금각사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아름다움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게 또 놀라운 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는 점이에요. 1950년에 실제로 교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금각사가 한 젊은 승려가 지른 불에 타서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미시마 유키오는 이 사건을 접하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질문 하나를 붙잡고 그 범인의 심리 속으로 깊이 파고든 겁니다. 소설의 주인공 미조구치라는 인물은 정말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말을 심하게 더듬고요. 자기 외모가 끔찍하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콤플렉스도 있고, 집은 또 가난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열등감의 늪에 빠뜨린 거예요. 그럼 미조구치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금각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다. 바로 이 말이 마치 씨앗처럼 미조구치의 머릿속에 딱 심겨버린 거죠. 그 순간부터 금각사는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손에 닿지 않는 완벽한 이상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심리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보통 아름다운 걸 보면 감동받고 영감을 얻잖아요. 근데 미조구치에겐 그게 아니었어요. 금각사의 그 완벽한 아름다움이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초라함을 계속해서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진 겁니다. 결국 축복이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저주가 된 거죠. 그의 머릿속은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게 세상에 존재하는데 나처럼 못나고 추한 존재는 대체 뭐지? 결국 그는 이런 생각에 이릅니다. 금각사가 존재하는 한 나는 영원히 비참하고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요. 자, 그래서 그가 파멸로 가는 길은 대략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상상 속에서 금각사를 완벽한 이상으로 만들고 집착하기 시작해요. 둘째, 이 집착 때문에 현실 속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죠. 셋째,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저 완벽한 아름다움을 부숴버려야 해. 그리고 마지막, 넷째, 실행에 옮기죠. 금각사에 불을 지릅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미시마 유키오가 아니죠. 이게 진짜 이 소설의 핵심인데요. 그토록 증오했던 금각사를 불태우고 나서 원래는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버리고 갑자기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기 불행의 원인이라고 믿었던 걸 없앴는데 결국 남은 건 잿더미랑 초라한 자기 자신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이야기, 우곡과 금각사 사이에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두 소설을 꿰뚫는 그 파괴적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죠. 여기에 표를 보시면 두 소설의 구조가 얼마나 닮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우국에서는 순수한 충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에 집착하죠. 금각사에서는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이상에 집착하고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한쪽은 자결, 다른 쪽은 방화라는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한쪽은 그 이상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파괴했고, 다른 한쪽은 그 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현실을 파괴했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둘 다 살아있는 현실보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 미시마 유키오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두 이야기의 주인공들 모두 우리 주변에 살아 숨쉬는 현실, 따뜻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 대신에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관념, 즉 이데아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은 보시다시피 끔찍한 파괴였고요.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굳게 믿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 위험해지는 순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미시마의 작품은 그냥 옛날 소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같아요. 우리 모두 크고 작게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의 소설들은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이 믿고 있는 그것,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하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이 생각이 과연 건강한 신념일까? 아니면 모든 걸 망가뜨리는 집착일까?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나의 믿음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굳게 믿는 어떤 가치가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이 속한 세계를 불태워버리라고 요구한다면 그래도 과연 그 믿음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